25년을 이제 살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둘 다 이제 94년생으로서 32살이 된 심정 한번 말해줄 수 있는지. 우선 32살이 돼서 일단은 심정은 재밌다. 아직까지는 크게 실감이 나진 않지만 조금 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 뚜렷한 목표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조금 기획? 약간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앞에 있는 일들을 쳐내면서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25년도부터 해서는 조금 뭐 계획이나 기획 같은 것들을 좀 해서 목표를 이루는 한 해를 보내면 좋겠다. 32살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조금 나를 정리하고 나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다양하게 하는 것들이 나한테 영양분이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5년 을사년에도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 넌 어때? 25년 32살의 심정. 나는 일단은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냥 느낀 거는 내가 벌써 32살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인생을 사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무섭다? 약간? 그 무서운 이유가 내 시대의 흐름이 너무 빠르니까 내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좀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있고, 내가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는 31살이랑 32살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 한 살이 안 개인적으로는 32살이 되니까 뭔가 좀 더 사람 구실을 해야 될 것 같고, 마냥 재밌는 일을 쫓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압박감이 좀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32살이 된 심정은 약간 두렵다. 우리가 지금 둘 다 백수잖아. 우리는 왜 구직을 안 하고 있는가, 왜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해봤잖아. 광고 대행사에서도 일을 해봤고, 뭐 에디터로서도 일을 해봤고, 문화기획자로도 일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을 고르는 게 더 신중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내가 기왕이면은 좀 진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약간 되게 계속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바로 구직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내 그냥 개인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조금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 보니까 좀 구직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나는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좀 일들을 해나가는 게 좋을까를 찾고 있어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새 일자리가 너무 없다고 난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 백수로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안 사는 건 또 아니다. 백조의 호수에 보면 백조가 되게 우아하게 이렇게 헤엄을 치잖아. 근데 그게 수면 아래를 보면은 되게 엄청 물장구를 이렇게 치고 있거든. 약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고, 목이 너는 지금 왜 구직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 일단은 내가 구직을 안 하고 있느냐? 약간 이건 좀 나랑은 조금 질문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구직 활동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있고 이력서도 만들고 있는데, 너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중에 디자이너라는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고,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또 그 31살, 32살이 매우 다른 것처럼 내가 재밌어하는 일이 뭘까라고 계속 고민을 했을 때 그게 나는 이제 디자인이 되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 열심히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 지금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지금 지내고 있긴 한데, 나 실업급여 받으면서도 열심히 프로젝트를 만들고 기획하고 너랑 같이 또 하고, 어떤 사업을 또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지내고 있다. 세 번째 질문, 25년은 어떻게 보낼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직 엄청 막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먼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좀 영상 쪽을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닷닷닷을 하면서 영상 편집을 해보니까 되게 약간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나 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이게 내가 딱 보여줬을 때의 그 쾌감이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내가 해보지 않았던 영역을 조금 공부를 해서 약간 나름의 좀 전문성을 좀 갖추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나는 올해는 구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약간 예전처럼 풀타임으로 하는 그런 잡 말고 약간 오히려 파트타임 잡을 조금 알아보면서 그 시간을 조금 더 분배하는 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벌지만 예전처럼 뭐 9 to 6로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그 남는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기획이나 약간 영상 제작 편집 그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좀 계속해서 나만의 좀 뚜렷한 뭐지 뾰족한 무기를 좀 만드는 해가 될 것 같아. 모기, 너는 2025년 좀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일단 목표는 키워드로 3가지 말할 수 있는데 AI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3가지로 정했는데, 첫 번째 AI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결국엔 AI를 전부 다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AI 디자이너가 되는 게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이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 살아오면서. 디자인적으로 뭔가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좋아하는 일 찾는 거.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고 따뜻하면서 많이 밟고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 그 갈피를 잃지 않고 직진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앞에 보이는 노트북에 적은 것처럼 리스트를 정해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딱딱한 느낌이 나긴 한다. 뭐 스스로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해주시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왜 재미를 이제 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좀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내가 예전에는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뭐 진짜 생각 없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는 어떤 목표가 없었던 거지. 목표가 없이 그냥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일을 좀 전전을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그게 삶의 어떤 원동력을 점점 잃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나한테 중요한 가치는 어떤 일을 하든 재미가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콘텐츠를 하는 게 난 사실 재밌거든. 그래서 이런 재미라는 가치를 계속해서 좀 가져가는 게 또 중요한 거 같고, 또 어떤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뭘까, 계속 이제 기록하고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도 계속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걸어온 그런 방향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을 하는 게 좀 앞으로 또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가치는 재미와 기록, 기억하는, 이렇게 지금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목이 너한테 그러면 중요한 가치라 무엇인가? 나한테 중요한 가치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살면서 32년 동안 살면서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나는 지금도 그렇긴 한데 내가 해보지 않는 이상 남이 얘기해 준 것들에 대해서 수용을 잘 못하는 성격이더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은 엄청난 궤파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경험하고 직접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 남들이 얘기를 해서 그걸 안다고 한들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험이라고 말하게 됐고 최근 들어서 생각한 것처럼 목표는 왜 생각한 거냐면 지금까지 목표를 설정해 본 게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 뭐 중학교 때 넘어가면서 뭐 고등학교 어디 갈지 뭐 대학교 가서 어떤 길로 나아갈지 목표를 뚜렷하게 정해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는 거 그게 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 질문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러니까 아까 너 얘기를 듣고 딱 생각난 게 나도 약간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라고 생각하고 나도 경험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왜냐면 진짜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남들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한들 뭐 백문이 불여일견 뭐 백견이 불여일행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진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경험이 되게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든 것 같아. 이제 우리들의 썰을 그냥 계속 한번 풀어볼까? 오늘 질문 없이 뭐가 있을까? 어떤 재밌는 일들이 있을까? 그러면 2024년에 고마웠던 것들 고마웠던 일들 감사해야 했던 일들이 있나? 광고 대행사를 다니면서 엄청 감사해. 왜냐면 난 아직도 잘 모르지만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야 되는지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 광고 대행사를 다니면서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받아준 대표님한테 좀 감사했던 것 같아. 넌 어때? 전 직장에서 1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나름 그 회사에서 기회를 좀 많이 줬던 것 같아. 다양하게 좀 해볼 수 있도록 마을 향토지도 만들어보고 이제 도청 SNS도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해보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뭐 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감사하게도 외주가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책도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내 원고도 이제 실은 책도 독립 출판하고 그다음에 뭐 또 퇴사를 하고 나서 바로 또 책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런 이제 수입원이라든지 커리어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주어졌던 게 감사한 것 같고 그다음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좀 아픈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모든 뭐 엄마 아빠 누나 다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하게 무탈하게 지낸 거 좀 감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내 개인적으로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와줬다. 내가 한 프로젝트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줬고 사람들을 만난 거가 되게 감사하고 또 이제 있지제주라는 커뮤니티를 이제 좀 알게 되면서 거기서 좀 사람들이랑도 조금 네트워킹하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조금 감사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내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나왔던 문구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사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또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 문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이제 되게 인식론적인 이제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가능성을 되게 열어놓고 사는 거지.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영상이라는 걸 배워보려고 했던 것도
내가 기존에 해왔던 거는 되게 글쓰기나 이런 출판에 관련된 일이었다면 완전 다른 영역이잖아, 영상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될 건 또 없을 것 같더라고. 내가 꼭 그런 글쓰기를 좋아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내가 하는 사람으로만 살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나도 좀 영상 연출이나 제작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작년까지는 되게 나는 누구인가에 되게 집중을 했다면 올해는 약간 세웠던 내 스스로 세운 이제 나름의 다짐이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나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집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비전 보드라고 있어. 뭐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들을 이렇게 이미지를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놓는 거거든. 그거를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의 비전을 가시화를 해놓는 거지.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시각화해서 그거를 보니까 훨씬 내가 약간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구나, 나는 좀 더 뚜렷해지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24년도에 부족했던 점, 끈기 계속 할 수 있는 힘? 그래서 2025년도에도 끈기 있게 한번 가보. 작년에 내가 부족했던 거는 되게 많은데 회사에 매사에 좀 더 적극적일 걸 이라는 게 조금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 아까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꾸준하지 못했다. 뭐가 됐든 나도 이제 혼자서 하면은 되게 오래 못하는 성격이거든. 그래서 그런 이제 단단함이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이거랑 이제 연계를 해서 아까 이제 너가 브랜딩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나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자기만의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나만의 것을 확실히 가지고 너를 계속 저어야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를 발견하고 얘네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하고 점점 확장이 될 수 있는 건데, 나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나다운 삶을 사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브랜딩의 과정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껴지더라고.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가 계속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누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뭐 보든 관심이 있든 없든 일단 계속해서 그렇게 고민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언젠가는 사람들이 본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하잖아 보통. 나는 요새 드는 생각은 물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노는 무조건 계속 적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새 드는 생각은 물 때를 기다리지 말고 계속 노를 젓다 보면 물가로 가닿는 날이 분명히 온다. 그게 약간 요새 생각하는 삶의 모토인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때를 기다리지 말고 뭔가 그런 시기를 운운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계속 다해서 내 스스로 내 운명을 조금 개척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요새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네, 너가 아까 그 말에서 조금 좀 해체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 노를 저으려면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줄 수 있어? 나는 요새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먼저 이제 내가 지나온 삶을 쭉 나는 한번 돌이켜 보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지금까지 여태껏 어떤 일들을 좀 해왔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는 이제 어떤 일을 좀 잘하고 또 어떤 일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뭐 일의 능률이 더 올라가고 뭐 어떤 상황에서는 또 일을 잘 못하고, 내 성격은 약간 어떤 편이고,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시너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나에 대한 페이지가 딱 한 페이지 정도 나올 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생각을 나는 하는 게 그럼 이제 나는 여기서 내 부족한 거를 강화할지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걸 더 강화할지의 질문이 생긴다고 보거든.
그래서 내가 올해 들었던 생각은 작년에는 이제 내가 잘하는 걸 더 강화하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글쓰기 관련한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거고, 근데 이제 올해는 내가 작년에 돌아봤을 때 2024년을 돌아봤을 때 이제는 내가 부족한 것들을 조금 발견을 하고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영상이라는 걸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너의 질문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나 자신에 대한 분석이 일단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딱 펼쳐놓고 이제 그게 이제 나는 어떤 나에 대한 나침반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나침반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잖아. 지금 남쪽으로 가는 건지 북쪽으로 가는 건지. 근데 그런 이제 나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나침반이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그런 나침반을 우선 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내가 더 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더 부족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찾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 질문지를 리스트업 해가지고 이제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한테 공유 들어도 좋겠다.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적고 있어야 되고 적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너무 좋은 얘기다. 이제 닷닷닷을 하면서 느낀 게 나처럼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 되게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너가 했던 얘기들처럼 나는 좀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약간 지금처럼 좀 결이 맞는 동료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도 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나처럼 되게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도 있잖아.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동료라든지 좀 협업의 관계를 만들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편이거든. 근데 이렇게 강제성을 부여하면은 약간 하기 싫어도 하게 되잖아 보통.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우리 어떤 컨텐츠 뭐 하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결국에 우리 컨텐츠는 이제 자아 실현에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려면 어떤 걸 해야 좋을까? 어떤 걸 해야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되거든 머릿속으로. 그래서 뭔가 곁에 좀 결이 맞는 동료들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삶을 살 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 그러려면은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럼 닷닷이 바라보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 닷닷이 사실상 지금 정체성이 없어. 내 생각에는. 왜냐면 영상도 많이 없고 컨텐츠도 조금 다양하게 뽑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열심히 노래 저으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걸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나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 있잖아. 내가 조금 부유하거나 어떤 성과를 이뤘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내가 성과를 이뤄내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퇴보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떠나간다. 요즘에 좀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끈기 있게 계속 무언가를 해서 사람들을 내 주변으로 모으고 싶다. 그런 게 조금 더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닷닷닷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이 적혀있네.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나도 이제 똑같이 결국에는 이제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나의 이야기도 하고 우리의 이야기도 하는 그런 좀 그냥 개인의 서사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 계속해서 유행이나 트렌드에 맞춰서 되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영상을 잘 만드는. 분명히 초반에는 이제 약간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약간 껍질만 계속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알맹이 없이 껍질만 계속 덧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계속해서 해주는 거 편하게. 나도 이걸 하는 목적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너가 이제 했던 얘기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은 약간 다들 각자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이런 다따따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나는 어떠한 두려움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아까 너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약간 인정의 욕구? 어떤 사람들이 가치를 전달해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약간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난 보여졌거든. 근데 나도 약간 그런 것 같아. 나도 되게 최근 한 3, 4년 동안 계속 무언가를 확장해 나가는 걸 엄청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삶의 키워드를 이제 이야기한다면 확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러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만들고 다양한 커뮤니티에 활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나도 인정 욕구에 기반해서 이제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약간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도태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왔던 게 이제 그런 두려움이 되게 좋은 동기는 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또 심해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되게 쉽게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었던 게 그렇다면 나는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족감을 느끼는 일이란 뭘까를 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다따따을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딥하게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토대로 해보자면 두려움인 것 같아. 이거는 두려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 그분이랑 나눴던 얘기는 그런 두려움 없이도 그냥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행복을 느끼는 일은 뭐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약간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목이 너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목이 너는 10년이나 한 2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 10년 뒤에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래도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기니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분명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조금은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그 이유가 너무 여유가 없다 보면 말도 헛나올 수도 있고 남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최대한 나는 내 자신을 객관화하고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나는 좋은 것 같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 잘 어울리고 무난한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10년 후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 너는? 나는 10년 뒤에
지금이랑 아예 정반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사 어디 뭐 볕 좋은 데로 가가지고 제주 말고 아예 육지로 가서 진짜 조용하게 농사하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 되고 싶냐고 물었을 때 나는 나도 여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뭐 많이 벌고 못 벌고 이런 것보다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덜 쓰고 덜 조급해하는 사람. 그 일에 치여 살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조금 여유 있게 일을 하고 여유 있게 내 삶을 좀 가꾸고 내 시간을 갖고 이런 삶을 좀 10년 뒤에도 살고 싶다. 지금처럼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10년 전, 우리가 10년 전이면 거의 20대 초반이잖아. 그래서 30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 살면서. 근데 그때쯤이면 나도 뭔가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20대 때는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30대가 되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야. 20대 때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더라고. 10년 뒤에도 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약간 무섭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행인 거는 그러면 그때도 지금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을 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아저씨가 되어 있지는 말자.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좀 그렇게 행복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